또 하나는 증권 보는 법. 근데 내가 이 증권 보는 법은 우선 먼저 알려줄게. 네, 사실 이 회사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데 제일 안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나도 이거 배워본 적이 없는데 이제 시간 지나면서 터득이 된 거지만 생명보험은 보험회사가 굉장히 많지. 어찌됐건 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ABL도 있고 뭐 흥국도 있고 뭐 삼성생명도 있고 하나생명도 있고 신한도 있고 등등 굉장히 많아. 근데 얘네들 상품명을 보면은 이런 상품명들이 이제 다 존재해. 뭐 ABL 같은 경우는 더 건강한 뭐 어쩌고저쩌고, 흥국생명은 뭐 더 다사랑 뭐 어쩌고저쩌고, 뭐 농협생명 같은 경우는 더해주고 빼주는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앞에 붙는 용어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것들. 그냥 그 회사의 시그니처 네임이라고 보면 돼. 우리 성같이. 우리 아빠 밑에 우리 아빠는 이씨니까 내가 이씨가 붙는 것처럼. 그러면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얘기다 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뒤에 붙는 용어들이 되게 중요한 거야. 첫 번째는 종신보험 있지. 종신보험이 있고 연금보험이 있고 그리고 뭐 건강보험이 있고 뭐 종합보험이 있고 이런 단어들을 쓴단 말이야. 등등등등. 뭐 적립보험이 있고 저축보험이 있고. 그러면 이 뒤에 붙는 내용들이 주계약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면 돼. 예를 들면 이러면 그냥 종신보험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냥 더 건강한 종신보험. 이거 뭐야? 그냥 종신보험이야. 이 증권의 성향은 주계약에 사망보험금이 있다. 기본 베이스야. 이렇게. 무슨 말이겠지? 종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거의 99.9%가 아니라 100% 주계약은 사망보험입니다. 자, 근데 종신이라는 단어가 없고 뭐 이런 것들 있지. CI보험 이렇게 써있잖아. CI보험들은 CI 종신보험이라고 써놓는 데가 있고 그냥 CI보험 이렇게 써있고, 또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리빙케어라는 이렇게 써있고 퍼펙트 통합이라는 그냥 이렇게만 써있는 것들도 꽤나 있어. 뒤에 이런 용어가 안 적혀있으면 증권을 확인해야겠지만 짬으로 나는 이제 알지. 용어 종신이라는 용어가 안 붙어있다고 해서 얘네가 주계약이 종신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뒤에 이제 생명보험사의 뒤에 이런 뭐 단어들이 안 붙어있으면 이것도 거의 대부분이 종신보험이다. 주계약이 사망보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징이 있지. CI보험은 종신보험인데 사망보험금을 진단금으로 선지급하는 형태를 갖고 있고, 리빙케어 퍼펙트 통합은 CI보험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예를 들면 이렇게 써 있어. 제목에. 그러면은 이런 뜻이야. 얘는 주계약의 사망보험금에 내는 비용을 적립을 해서 사업비를 차감한 나머지를 펀드 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그러니까 적립 방식의 방법이 여기 적혀 있는 거고, 유니버셜이라는 거는 이 상품의 기능을 이제 표현한 거지. 유니버셜 기능은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 있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고 중도 인출이나 약관 대출이 가능하고 내가 납입할 수 없을 때 납입 유예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유동성에 관련된 기능이 들어있다는 걸 유니버셜이라고 해. CI는 무슨 뜻이야? 크리티컬 일리스라는 중대한 질병의 약관에 묶여 있는 보장에 대한 내용이겠지. 범위. 그리고 이 보험, 종신보험은 보험 기간을 뜻하는 거고. 자, 이제 제목만 보면 앞에 의미 없는 것들이 있어. 다사랑, 건강하게, 뭐 더하는, 더 주는, 뭐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은 의미가 없는 얘기들이고 이런 특징적인 내용들로 이 보험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목만 봐도 대충 이런 성향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생명보험사는 보통 주계약에 사망보험금이 있고 특약으로 진단금이나 입원일당, 후유장애, 뭐 수술비 특약들이 존재하겠지. 자, 그러면 주계약은 뭐야? 내가 내는 비용이 적립이 된다. 특약들은 소멸이 된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 그러면 적립이 돼서 예정이율, 최저보증이율을 통해서 복리와 비과세 혜택을 누리게 해준다. 이거 좀 이따 설명을 해줄게. 그럼 얘네들은 소멸이 되는데 얘네들은 그러면 환급이 안 되냐? 환급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그거는 비갱신일 경우. 일 경우 조건부 환급이 가능하다. 조건부 환급은 뭐냐? 내가 20년나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종신보험은 경험생명표인 지금 85.3세를 기준으로 당신이 보험료를 산출해서 미리 납부하고 있잖아. 미리 납부하는 부분이 존재할 거고 지금 보장받을 비용도 존재를 할 거란 말이야. 지금 보장받을 비용을 뭐 그래프로 보자면 요 정도밖에 없을 거고 나머지 요 정도는 미리 납부를 하고 있는 걸 거야. 그러면 요 부분 추가로 더 내는 이 비용을 해지하는 당시에 뭐 몇 살이냐에 따라서 만약 오늘 가입을 했으면 가입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이 부분이 올라가겠지. 이해가 되지? 그러면 그런 비용들은 얼마큼 사용했는지만 소멸에 대한 비용들은 차감을 하고 나머지를 돌려준다. 그래서 조건부 환급이라고 해. 이해가 됐지? 특약에 대한 거는 소멸성이지만 실제로 내가 50세에 보장받을 비용을 지금 냈기 때문에 50세가 되지 않은 지금과 50세의 차익분을 돌려준다. 물론 사업비를 제외하고 이 모든 것들은. 자, 그러면은 이제 생명사의 종신보험들은 웬만한 종신보험은 아까 말한 그런 걸로 유출을 할 수 있고 나머지 보험들은 어떻게 유출을 할 수 있냐? 주계약에 사망보험금이 들어가 있지 않은 보험들이 있지 또. 자,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글씨 써 있어. 뭐 삼성생명 3대 진단비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구나. 뭐 삼성생명 뭐 무슨 치매보험 뭐 이렇게 써 있거나 뭐 또는 삼성생명 상해 또는 재해 보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또는 그 모든 단어 앞에 간편한, 간편하고, 간편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이 보험의 성질이 이제 딱 그 증권 제목에 녹아져 내려 있다. 무슨 뜻이냐? 3대 질환은 당연히 주계약이 3대 질환 중에 하나일 거야. 암, 뇌, 심 중에 하나고 특약으로 나머지 진단금이라든가 뭐 수술 특약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 당연히 얘네들은 뭐 종신일 수도 있어. 옛날 상품의 종신보험들도 꽤나 있었어. 암보험인데 종신보험이야. 암 보장해주는 종신보험이라는 거야. 그럼 주계약이 암진단금인데 종신보험으로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뭐 치매보험은 대부분 간편보험이라고 보면 돼. 근데 간편하다라고 써있지 않아도 간편보험이라고 보면 돼.
간편보험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이걸로. 그리고 상해 또는 재해보험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이런 진단금은 없고 골절이나 후유장애, 수술비 이런 것들로만 구성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 신한생명이 진짜 많이 팔았던 것들 중에 하나. 그 라이나, 메디컬 간편보험 이런 것도 있고 메디컬 보험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런 거 보통 상해나 3대 질환 위주의 보험들이다. 주계약이 사망보험금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있는 이런 보험들을 그러니까 종신보험 제외한 나머지 보험들이라고 보면 돼. 근데 증권만 봐도 대부분 유추가 가능하고 근데 그 앞에 간편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3, 2, 5라고 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릴 의무 또는 이제 고지사항이라고 해서 1번부터 5번으로 알릴 의무가 있잖아.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냐?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의심소견으로 인해서 추가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냐? 11대 질병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받는 이력이 있냐? 5년 이내에 수술, 입원,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 투약받은 이력이 있냐? 이게 고지사항을 알릴 사항이라고 하는데 이걸 더 간편하게 만든 거지. 뭐냐면 3개월 이내 이건 똑같아. 의사로부터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느냐를 물어보고 2년은 뭐냐면 2년 이내에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느냐. 5는 뭐냐면 5년 이내에 암 이력이 있었던 적이 있느냐. 이거 말고는 고지사항이 없어. 그래서 간편보험 또는 우리가 유병자형이라고 해. 유병자 보험이라고 해. 그렇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인데 간편보험으로 가입시키는 경우가 있어. 왜 그러냐?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비싸잖아. 기본적으로 지급받을 그러니까 보험료는 비싼데 보장의 내용이 이제 높지가 않아. 그러니까 지급돼도 손해율이 높지 않은 상품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설계사 입장에서는 비싸고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해서 일부러 간편보험을 가입시키는 경우도 꽤나 있어. 언더라이팅 하나만 걸려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해소시키기 위해서 뭐 서류나 이런 것들도 많이 가져오지만 그들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지. 근데 이게 증권에 다 이 정도 녹아져 있으니까 사실 증권만 봐도 제목만 봐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네. 그 알리는 고지사항들은 항상 숙지하고 다녀야 돼요. 걸리나 안 걸리나를 체킹해야 되니까 걸리는 게 있느냐 없느냐를. 자 그럼 손해보험은 뭐가 있냐? 손해보험도 되게 많지. 근데 크게 종합보험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간편보험 똑같이 있고 그리고 LTC 보험이라는 게 있고 뭐 치매보험이라는 게 있고 운전자도 있고 그리고 상해보험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화재보험이라는 게 있죠. 여러 가지가 있어. 종합보험은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이렇게 가입시키는 알파 플러스, 퍼펙트 플러스 맞나? 퍼펙트 뭐지야? 현대에서 제일 많이 파는 데도 퍼펙트 플러스 뭐 한아름 종합보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거기에 종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담보들을 다 넣을 수 있는 종합형 보험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그게 앞에 뭐 메리츠는 또 시그니처 네임들이 있어요. 알파 플러스, 퍼펙트 플러스, 뭐 한아름 뭐 이런 보험회사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시그니처 네임이 있지만 그거 말고 뒤에 붙어있는 단어들을 잘 봐야 돼. 그냥 종합보험이면 얘네는 종합보험의 형태를 띠고 있는 같은 보험들이야. 다 대부분. 이해가 되지? 그러면 2018년 4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들은 실비가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일 거야. 2018년 4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들은. 근데 2018년 4월 이후에 가입한 보험들은 무조건 실비는 단독으로 가입돼 있어. 법으로 지정을 했거든. 2018년 4월 이후부터는 실비는 이제 단독형으로만 가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종합보험들은 대부분 이제 제목만 보면 대부분 종합보험이구나라고 알면 되고, 간편보험은 아까랑 똑같아. 이 325 플랜 유병자형 보험을 가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거지. 근데 엊그저께 저기 명예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같은 회사에 간편보험을 가입하고 일반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말이 안 돼. 간편으로 등록한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은 유병자인데 일반 보험을 어떻게 가입을 시켜?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일반 3개월 최소 3개월이 지나야 일반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되 받아주는 데는 거의 없다. 같은 보험사일 경우. 자, LTC 보험은 장기 요양 보험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얘네는 주계약이 뭐냐면 우린 기본 계약이 뭐야? 얘네들 기본 계약이 상해 사망이잖아. 그지? 상해 사망 또는 질병 사망 또는 고도 후유장애 이런 거거든. 이게 기본 계약이. 나머지는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고. 근데 얘네는 기본 계약 주계약이 뭐냐면 거의 대부분 장기 요양 등급 1급에서 2급 정도. 한때 이게 뭘로 했냐면 저축보험처럼 판매 뭐 환급률 때문에 저축보험처럼 판매한 적이 있어. 근데 이건 다 사기다. 그러니까 LTC는 장기 요양 등급, 그러니까 장기 요양 상태가 됐을 때 지급하겠다라는 보험이다. 이것도 간혹 보이게 될 거야. 치매보험은 알 거고. 자, 운전자 보험도 다들 알겠지만 얘네들은 같은 성향이다. 얘네들은 특징이 있어. 같은 성향이란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질병군을 가입할 수 없다. 질병이 관련된 모든 담보는 여기에 가입이 안 돼. 그러니까 상해 관련된 것만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주택화재보험 안에 주택화재보험을 주택화재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있겠지만 상해보험에 안에 주택화재 담보를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품명이 뭐 예를 들면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행복한 뭐 상해 무슨 보험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거기에 주택화재가 가입 동행하는 뭐 행복한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상해보험이고 거의 대부분 실손담보를 위주로 판매하는 보험들이다. 주계약 기본 계약이 실손담보들이야. 운전자도 그렇고. 야, 너무 졸리면 일어나 있어. 너무 졸리면 일어나 있어도 돼. 억지로 참으려고 하지 마. 너무 졸려 그렇게? 응? 너무 졸려? 조금 더 먹었잖아. 아 맞아, 식곤증 때문에. 그러니까 일어나 있으면 안 졸려.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야. 왜냐면 우리가 계속 상담하다 보면 내 보험 어때 하고 계속 열어서 보여줄 거거든.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몰라. 맞잖아. 그러니까 이건 내가 나중에 보고 알려줄게. 그래도 되지만 그때그때 대처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자는 거지. 근데 손해보험에서만 뭐가 있다? 합계보험료가 있고 적립보험료가 있고 보장보험료가 있다. 예를 들면 보장받는 기본계약과 특약들이 이 보장보험료 안에 들어가는데 얘네는 비용 처리다. 그러니까 적립이 되는 건 없다. 적립성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립이 된다라고 계속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 왜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미래에 보장받을 비용을 미리 내고 있기 때문에 적립이 되는 부분이 차지하고 있을 뿐인 거지 순수하게 적립되는 부분은 없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야? 비용 처리다. 내가 이 기간 동안에 보장받을 비용을 내고 없어지는 거지 적립이 돼서 순수하게 돌아오는 비용이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근데 또 여기 안에 또 적립보험료라는 게 있지. 이게 순수하게 적립성 금액을 넣는다라고 보면 돼. 저축보험이다 보면 되지. 근데 저축보험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장성 보험의 저축성 상품의 기능을 하나 더 추가했다 라고 보면 돼. 근데 예전에 2018년 4월 이전에 가입했던 보험들은 뭐 어떤 특약이 껴있다고? 실비특약이 껴있잖아. 실비특약은 선택사항이 없어. 뭐가? 비갱신형을 선택할 수가 없어. 무조건 갱신형이야. 그지? 이런 갱신형 담보가 상품에 껴있을 땐
예전의 상품에는 의무적으로 적립보험료를 깔아둬야 되는 상황도 있었어. 그런 상품들. 갱신했을 때 갱신보험료를 대체할 만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립보험료를 의무적으로 깔게끔 해놨다 라는 상품이 분명히 존재했던 시기가 있었어. 자, 근데 이 적립을 해서 언제 주겠냐? 만기인 100세 또는 80세, 90세 이때쯤 돌려주겠다는 비용이 이건데, 물론 여기에서도 사업비가 차감이 된다. 사업비가 차감이 되는 거는 유지비, 신계약비, 위험보험료 이런 것들이 차감이 되는데, 적립이 돼서 순수하게 적립이 차곡차곡 됐다 하더라도, 예정이율을 적용받아서 이자까지 받았다 하더라도 갱신돼서 갱신된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면 이 대체 보험료라고 해서 갱신 시 대체 보험료라는 명목으로 차감이 된다. 원래 처음에 가입했을 때 5만 원에 가입을 했는데 얘가 6만 원이 돼버린 거야. 그럼 만 원씩 더 추가가 됐잖아. 근데 갱신 시 대체 보험료가 10만 원 정도 쌓여 있어. 그러면 만 원씩 또 차감을 해주는 거지. 예를 들면 차감을 해서 실제로 내가 고객이 내는 보험료가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상이 된 줄 모르고 납입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는 거야. 이해가 됐지? 예전에 막 예를 들면 20살인 친구가 종합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특약이 들어있는 종합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언제 가입했냐면 2013년도에 가입을 한 거야. 지금 2022년이니까 약 9년이 흘렀어. 2013년도 실비가 분명히 인상이 됐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인상됐는데 내가 이때 가입한 보험료가 5만 원이라고 치면 뭐 적립보험료가 이때 당시엔 3만 원이었다 치자. 자, 근데 만약에 20살이 이 친구가 지금 30살이 됐어. 30살이 됐을 때 이 보험료가 인상이 돼서 지금 7만 원 정도가 됐다고 치자. 그러면 3만 원씩 계속 적립했던 보험료로 대체 납입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인상이 안 됐을 뿐인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나중에 환급받기로 생각했던 적립보험료를 계속 보험료로 납입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환급받을 돈이 있을까?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이자가 없을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지? 그래서 증권 보는 방법은 제목 안에 다 들어있다. 어떤 증권을 갖다 줘도 제목만 보고 일단 최소 70% 80%는 유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내용들을 보면서 특약들과 이제 보험료 보면 딱 나오잖아. 보험료 보면 적립보험료가 깔려 있고, 적립보험료가 깔려 있는데 갱신 시 대체 납입 보험료를 활용할 것인지 아닌지가 눈앞에 이제 특약들로 할인이 가능해진 거지. 그래서 고객들 앞에서 바로바로 설명이 가능한 내용들이 될 수 있다. 되게 유익하지 않나요? 네. 네. 그래요. 오늘 교육받는 태도가 너무 불량해요, 여러분. 네? 지금 태어나서 최고 집중하고 있는 거죠. 이거 다 녹음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녹화 다 되고 있는 거예요. 교육받는 태도가 너무 그럼 네. 들어볼게요. 질문 있나요? 자, 그 여러분들이 고객들이 가장 헷갈려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보험들이 있어요. 자, 이제 두 가지 보험을 이제 설명을 해줄 건데, 세 가지구나. 자, 일단 한번 끊었다 다시 가자. 이거 좀 끊어줘.